현지 시간으로 2026년 2월 25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MBI의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실적은 2026년 1월 25일에 종료된 분기를 기준으로 집계되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숫자만 놓고 보았을 때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매출은 약 681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의 까다로운 예상치를 시원하게 뛰어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역시 73% 수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상징하는 기업답게 말 그대로 역대급 성적표를 받아둔 셈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렇게 완벽한 성적표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잠시 반등하는 듯했으나 결국 다음날 정규장에서 한때 5% 안팎까지 급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압도적인 차이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관중들이 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능력 수준의 기록을 보여주지 못했냐며 야유를 보내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좋은 소식이 다 나왔으니 이제 팔자는 재료 소멸로만 치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AI 산업 전체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로 읽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역설적인 상황의 본질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고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흐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 눈부신 실적의 등을 돌렸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은 엔비디아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드리운 세 가지 그림자를 먼저 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대치 피로감입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웬만한 깜짝 실적으로는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 예상 매출 가이던스로 약 780억 달러라는 엄청난 숫자를 제시했지만 주가는 이미 그 이상의 기대를 미리 반영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낼 줄 알았어.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니라는 시장의 냉정한 반응이 바로 첫 번째 그림자입니다. 둘째는 것이 경제에 매서운 바람입니다. 지금 투자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금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50%에서 75% 사이로 동결하며 물가 흐름과 경기 지표를 더 확인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상태가 길어지면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미리 끌어와서 평가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그 가치가 깎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미중 간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나 라이선스 제한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공급망 자체가 정치적 변수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자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입니다. 영원한 1등은 없다는 말처럼 AI 칩시 시장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인자 AMD는 차세대 AI 가속기인 미 400 시리즈를 2026년 로드맵의 핵심으로 내세우며 NVIDIA의 턱밑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엔비디아의 가장 큰 손님이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는 점입니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AI 칩 아이언우드를 공개하며 커스텀 칩 비중을 키우는 흐름을 강화했고 아마존 역시 2026년에만 시장 보도 기준으로 약 2억 달러 수준의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예고하며 자체 칩인 트레이늄과 인퍼런시아의 비중을 높이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고객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변모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우려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며 어쩌면 우리는 AI 수요의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젠슨 황 CEO가 실적 발표 현장에서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유 저는 그 답이 바로 에이전틱 AI라는 거대한 혁명에 있다고 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챗GPT가 똑똑하게 대답해주는 비서였다면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까지 직접 수행하는 대리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신제품 홍보 전략 좀 짜줘라고 하면 예전 AI는 그럴듯한 보고서만 써주고 끝났지만 에이전틱 AI는 직접 시장 조사를 하고 SNS 광고를 집행하며 그 성과까지 분석해서 보고하는 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처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AI가 사용하는 계산 능력, 즉 연산량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질문 하나에 대답하는 것과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십 수백 단계의 일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필요한 에너지가 차원이 다릅니다. 젠슨은 바로 이 지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AI가 스스로 일하는 시대가 오면 컴퓨팅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시장이 진짜로 보고 싶은 건 이번 분기 성적표가 아니라 분기부터도 이 엔진이 꺼지지 않느냐입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기업들의 서비스 대부분에 이런 AI 에이전트가 통합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이 뒤집혔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변화의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가 경고했던 엔비디아의 구매 의무 문제입니다. 엔비디아 재무를 보면 부품을 사기로 미리 약속한 금액이나 장기 공급 및 캐파 의무 관련 잔액이 있는 데이를 모두 묶어보면 약 952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에 달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걸 두고 나중에 AI 수요가 한풀 꺾이면이 거대한 계약들이 기업의 목을 죄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죠. 과거 닷컴 버블 당시 과도한 부품 계약으로 무너졌던 시스코의 사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이 엄청난 계약이 리스크가 아니라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 바로 C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TSMC의 최첨단 미세 공정 생산 라인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CBM 물량을 미리 싹 슬리해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AMD나 자체 칩을 만들려는 구글, 아마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품을 구하지 못해 칩을 만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쇼핑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아예 전쟁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일한 길목을 막아버리는 고도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젠슨 환기 웃고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앞의 주가 흔들림보다 더 멀리 있는 시장 주도권의 판을 이미 완벽하게 짜 놓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성벽의 핵심 부품인 HBM 그 권력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저는 어쩌면 진짜 승자는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AI 연산은 수많은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오가는 초고속 도로와 같습니다. 기존 메모리가 2차선 도로였다면 HBM은 수백 대의 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32차선 이상의 초고속 아토반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똑똑해지려면 도로가 넓고 빨라야만 하죠.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두 한국 기업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며 2026년에는 HBM 관련 매출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혈관을 우리 기업들이 틀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멋진 설계도를 그려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적시에 공급해주지 않으면 AI 칩은 단 하나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대 위의 주인공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 기업들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AI 투자의 성패가 단순히 반도체 칩에서만 결정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히면 칩이라는 전쟁터 너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AI 제국은 반도체라는 심장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제국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두 개의 숨겨진 기둥, 바로 전력과 소프트웨어입니다. 먼저 전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AI 데이터 센터는 잠들지 않고 일하는 거대한 두뇌입니다. 이 두뇌가 커질수록 엄청난 전기를 집어삼키는 건 당연하겠죠. 국제에너지기구 등의 전망을 보면 2030년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AI 시대의 진짜 병목 현상은 칩 부족이 아니라 전기 부족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칩이 있어도 전기를 꽂지 못하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는 니츠 기업들이 AI 시대의 새로운 금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 경쟁에 피 튀기는 싸움에서 한 발 비켜나 있지만 AI 혁명이 계속되는 한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둥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칩과 서버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결국 우리 생활을 바꾸고 실질적인 부를 창출하는 건 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기계는 시간이 흐르면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서비스는 다릅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기 힘든 낙인 효과와 편리함을 만들어내죠. 앞으로는 단순히 뛰어난 칩을 만드는 회사보다 그 칩을 활용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이전틱 AI 기술을 선점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AI 혁신의 가장 큰 과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도 무서운 기세로 오르며 많은 투자 자본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6년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에서 무려 12조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매도 물량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들을 외국인은 팔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드디어 우리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정부의 기업 가치, 재고 정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면서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늘리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의 상승은 그저 반도체 업화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올라탄 일시적인 유동성 파트일 뿐이며 외국인들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판단해 차익 실현을 하며 짐을 싸고 있다는 냉정한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시장은 구조적인 변화의 기대감과 당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심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혼란스러운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을 뚫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2026년 AI 시장을 마주하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세 가지 핵심적인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른바 몸통 자산에 대한 시각입니다. 많은 데이터가 가르치듯 엔비디아 같은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여전히 AI 혁신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기대치 필요감이 숫자로 딱 보이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월가 쪽 컨센서스 집계를 보면 12개월 목표가가 평균은 $260에서 $270 근처에 모여 있고 낙관적인 쪽은 $350, 보수적인 쪽은 $220 근처까지도 봅니다. 즉 시장은 이미 잘했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적이 완벽해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 목표가인 260에서 $270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갈 수도 있다. 다만 계속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780억 제시했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도
당장 눈앞의 주문과 수요가 일정 수준 받쳐준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기본 수요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못 갈 수도 있는 이유도 정말 단순합니다. 지금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작은 삐끗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한두 분기만 가이던스가 기대보다 약하다는 느낌이 나오면 시장의 시선이 평균 목표가가 아니라 하단 목표가 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좋다보다 좋은 실적이 꾸준히 이어질 구조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몸통 자산으로서의 힘은 인정하되 추격이 아니라 조건 확인이 먼저다. 다만 시장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 만큼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성을 충분히 살피며 본인의 원칙에 맞는 진입 시점을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리스크를 분산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중심을 보완하고 수익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주변 자산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SBM의 절대 강자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AI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필수 메모리를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적 혜자와 공급망 내에서의 위상을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또한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전력 관련주나 데이터 센터 리츠 등은 기술주의 높은 변동성을 상쇄해줄 수 있는 훌륭한 수비수이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므로내 본인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눈여겨 볼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눈앞의 숫자를 넘어선 미래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은 하드웨어라는 그릇에 담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기업이 AI, 에이전트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해내는지, 누가 AI를 통해 기존의 비즈니스 구조를 혁신하고 있는지 부지런히 관찰해보세요.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사야 한다는 조급함보다는 5년 뒤, 10년 뒤 시장을 주도할 기업이 어디일지 스스로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장기적인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본격적인 서핑이 시작된 단계입니다. 이 파도에 올라타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를 읽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끝까지 즐기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본인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서핑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화무상하며 정답은 없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분석 내용이 여러분이 스스로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습니다.